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명언 속에는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자신의 삶을 굽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현인들의 명언을 찾는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을 환하게 밝혀줄 지혜의 말들, 매일 읽는 한 줄 마음 챙김 365입니다. 이 책은 고전의 저자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이들이 전하는 촌철살인의 명언을 담아 하루에 한 장씩 365일 읽도록 만든 책인데요. 매일을 마주하고 나아가는 자세, 역경 속에서 더 강해지는 마음가짐, 과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발판으로 삼는 법, 나를 지키면서 이루는 인간관계 등 이 책에서 전하는 조언과 통찰은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 이유. 인간에게는 고유한 파장이 있다. 그 파장은 그의 의식과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치 꽃에서 은은하게 향기가 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파장은 잔잔하게 주변에 퍼져나간다. 삶에 대해 불안함이 있다면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그를 곁에 두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에 스며들어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사랑에는 전염성이 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삶을 사랑하게 된다. 에리 프롬. 행복하게 오래 사는 법.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는 사람을 빨리 늙게 한다. 삶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즐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좋은 것은 끌어당겨 가까이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멀리 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란 지금 가진 것과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 웃는 얼굴이다. 나쁜 것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스트레스, 욕설, 심각한 표정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자.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항상 미소 지어라. 포자싱.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는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은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무언가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은 좋다. 특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평생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어떤 희망을 품었는지,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극복했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용기를 냈는지 분석해보자. 위대한 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위대해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 위인이나 그들이 어떠해야 한다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강하게 원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 낯선 것은 두렵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강렬한 욕구다. 욕구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욕구는 강할수록 좋다. 사람은 죽을 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인가를 원하고 끌어당겨야 하는 존재다.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를 두려움이 대체한다. 욕구가 죽음을 맞이하면 두려움이 태어난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고독은 내면으로의 안내자. 정신없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잠드는 일상이 이어지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생각이 외부로 향해 있으면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진짜 자아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속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들을 수 없다. 고독은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고독함 속에서 자신을 고요히 바라보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보자. 고독은 운명이 인간을 각자 자신의 내면으로 안내하려 노력하는 방법이다. 헤르만 헤세. 하루의 시작은 긍정으로 열어야 합니다. 사소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고 아무리 작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것이 행복의 법칙이다. 아침에 눈 뜨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을 충만하게 채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희망과 긍정으로 하루를 연다. 오늘 할 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고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할지 기대에 차 일어난다. 아침에 하는 사소한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달라이 라마.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몸이 처지고 기운이 없을 때 무기력함이 밀려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일부러라도 앞으로 나서자. 강의실에서 가장 앞에 앉아보고 축구 경기를 보며 큰 소리로 응원해보고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해보자.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돌이킬 수 없다. 이 순간을 온 마음으로 다해 즐기고 몰입해 보자. 그 속에서 열정과 에너지가 솟아난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공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의 요령.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감도 느끼지만 때로는 슬픔과 분개함도 느낀다.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는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여겨질 때다. 슬픔과 분개함을 느낄 때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다. 상대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사라진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눈물 흘리지 말라. 붕괴하지 말라. 이해하라. 스피노자. 삶은 온전히 나의 책임입니다.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인생의 하수다. 삶의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 그렇다고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중수다. 책임진다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의 고수다. 자신의 불행에 다른 이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행동이다. 에픽테토스.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짜 친구. 많은 인간관계가 이익과 계약에 풀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떤 이익을 얻는 사이가 아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친구다.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함께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거짓으로 축하하고 속으로 질투하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외면하는 건 가짜 친구다. 진짜 친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가려진다.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주기 때문이다. 불행은 누가 진짜 친구가 아닌지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 경험한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극 배우라고 가정해보자. 100번의 연극 무대 기회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아마 100번 모두 같은 배역을 하기보다 되도록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고 싶을 것이다. 인생에서의 경험도 비슷하다. 반복되는 몇 가지 경험만 계속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은가? 어느 날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못 해본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자. 이 세상의 연극 무대가 막을 내릴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것만 후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커리 스코트. 어른이 된다는 것. 갓 태어난 아기는 어른들의 따뜻한 애정의 눈길을 독차지한다. 항상 곁에 돌봐줄 사람이 있다. 배고파 울면 바로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고 짜증나 울면 어른들이 와서 어르고 달래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다. 누군가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안기고 싶지만 누구 하나 품을 내어주지 않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어른은 누군가를 껴안아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장 로스땅. 사람은 열정이 사라졌을 때 노인이 됩니다. 열정은 잠재된 힘을 이끌어내고 힘든 일조차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 준다. 열정으로 가득 찬 상태일 때 이것이 진짜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노인이라도 열정이 가득하면 젊은이와 같고 젊은이라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과 같다. 마치 타버린 장작처럼 도무지 열정이 솟아나지 않을 때는 열정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것이다. 열정 없는 것보다 죽음이 낫다. 커트 코베인. 인생의 의미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쉰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는 꼭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네 인생의 의미다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대로 살 것인가? 자신의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찾는 것이지 누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답을 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의미라는 건 없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관계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남은 자극이다. 자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물질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듯이 의미 있는 만남은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만남을 통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시작된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 바뀐다. 카를 융. 좋은 추억은 그대로 간직합니다.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자. 그것을 떠올리면서 굳이 후회할 필요는 없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버려야 할 정신적인 습관이다. 특히 좋은 추억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후회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때 기쁨을 주었던 기억을 불쾌하고 슬픈 것으로 해석하지 말자. 한때 자신을 미소 짓게 만들었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 마라. 엠버 데커스. 마음이 어두울 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살아갈 힘을 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빛, 목소리, 미소가 떠오르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솟아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깊은 만족감을 준다.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라. 생각지도 못한 힘이 솟아날 것이다. 빅터 프랭클. 자신의 삶은 자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남이 쉽게 가는 길이 내게는 가시밭길일 수 있다. 내 삶은 내 방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충전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된다. 굳이 그들 삶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방향을 잡아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만의 방향을 따른다. 에우리피데스. 평탄한 삶이 진짜 위험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은 없다. 조금 더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험을 피하기만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한다. 충분히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나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위험이 있어도 나아간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 물러난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평탄한 삶은 사실 정말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이다. 위험이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하다. 위대한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헤로도토스. 후회 없이 살아가는 법. 어제는 이미 흘러가 버렸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훗날 또 다른 후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당신의 인생은 바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의 당신이 오늘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라.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당신의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앨런 허바드. 말투 하나가 원인이 됩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말투라고 한다. 실제로는 싸울 이유가 없는데 단지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이다. 자기 방어적인 말투는 친절하고 상냥할 수 없다. 이런 불친절한 말투는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오히려 다정한 말로 상대의 진짜 의도를 알아보려고 노력해보자. 방어적인 말투는 우리가 비난받았다고 느낄 때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투는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존 가트맨. 삶은 스스로 변해야 달라집니다. 늦잠 자던 사람이라도 군대에 가면 강제로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녁하고 나면 다시 늦잠을 잔다. 다른 사람에 의한 변화는 습관이 되기 힘들다. 자신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해야 한다. 결국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자기 자신과 꾸준한 노력뿐이다. 엘버트 앨리스. 좌절에 머무르지 말고 반등해야 합니다. 인생은 시소와 비슷하다. 한쪽에는 좌절이, 다른 한쪽에는 성공이 있다. 좌절 쪽으로 시소가 기울었다가도 바닥을 치면 다시 성공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때 주의할 것은 좌절의 밑바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발로 힘껏 땅을 밀어내야 한다.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대편의 무게로 인해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좌절이 크면 클수록 발을 힘차게 굴을 준비를 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좌절의 반대쪽에 성공이 묻혀 있다는 것을 배운다. 앤서니 라빈스. 시간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자산입니다. 시간은 각자의 자산이다. 이것을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무심히 흘러간다. 각자 정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남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시간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말이다.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회가 아니라면 그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당신 삶의 동전이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동전을 어디에 쓸지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당신 대신 타인이 그 동전을 써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칼 샌드버그.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다. 존중의 밑바탕은 사랑이다. 사랑하려면 있는 그대로 품어야 한다.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자신이 완벽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존재 그 자체를 품는 것이다.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다. 자기 존중은 모든 미덕의 초석이다. 존 허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삶의 큰 선물입니다. 어차피 죽어 없어질 몸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어차피 인생은 고독한 것이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죽음으로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새로운 놀이를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삶의 진실인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사랑과 우정 없이 외롭게 보내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놀이 방식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살아가고 홀로 죽는다. 오직 사랑과 우정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일시적인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손 웰스. 삶의 의미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이것이라고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우리 삶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자신이 의미 있다고 정해놓은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원하고 끌어당겨도 그것이 자신의 삶에 맞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 우리 삶에는 운명, 소명, 삶의 의미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것은 살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빅터 프랭클. 놓아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에 이별을 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 갖고 있던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로 낯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변화에 직면하면 망설인다. 왜냐하면 변화는 상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스티븐 크로스. 꿈꾸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꿈꾸는 사람은 정신활동이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앞을 내다 본다. 어떤 것을 이루려는 소망을 품은 사람은 남들과는 차이 나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전략을 고민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들은 일이 잘 되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한다.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시간의 질이 다르다.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에드거 앨런 포. 파도 타기 하듯 살아가는 것.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파도에 쓰러지면 인생은 고통일 뿐이지만 파도를 잘 타면 삶은 놀이와 같다. 시련은 삶이 주는 과제라고 생각해보자. 하나의 과제를 잘 완수하면 한 뼘 더 자라는 것이다. 어차피 평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시련의 파도는 필연적으로 닥쳐온다. 파도를 잘 활용해 파도 타기 하듯 인생을 즐기자. 시련을 활용하라.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 나를 속이는 일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거짓말은 용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나쁜 거짓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현실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자신에게 거짓말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에릭 호퍼. 행복은 이 순간에 있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다. 행복한 과거를 회상한다고 해서 현실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와 비교하면서 지금의 현실이 더 비참해질 수 있다. 행복은 미래에도 있지 않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행복은 오직 현재에 있다. 따뜻한 햇살, 아이의 웃음, 편안한 옷, 꽃향기, 산들바람. 만약 항상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파울로 코엘료.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르듯 사람도 저마다 다릅니다. 한겨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눈송이 하나하나를 확대해 보면 저마다 모양이 독특하다. 사람은 모두 눈, 코, 입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구체적인 생김새는 저마다 다르다. 인간은 모두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단순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자.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자신이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밀턴 에릭슨.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삶. 횟집 앞에 전시된 수조에는 살아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던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죽은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에 부딪히기도 하고 산소 공급기에서 나오는 물거품에 밀려 수조 속을 빙빙 돌기도 한다. 주어진 상황에만 맞게 순응하며 용기 내지 못하는 삶은 죽은 물고기와 같다.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강을 거꾸로 오르는 연어처럼 흐름을 거슬러야 한다. 용기의 반대말은 비겁함이 아니라 순응이다. 죽은 물고기조차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은가. 짐 하이타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목소리. 세상은 논리로만 살 수 없다. 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참고사항일 뿐이다. 진짜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의 목소리는 언제나 내게 가장 알맞은 것, 필요한 것을 알려준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곳을 가리킬 때가 있다. 그때는 반드시 그 작은 소리를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독재자는 내 안의 작은 목소리 뿐이다. 마하트마 간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빌린다. 음식, 물, 공기, 햇빛 등 자연이 준 것뿐 아니라 집, 자동차, 옷 등 다른 사람이 만든 것까지 빌린다. 완전한 소유는 없다. 가족과 친구 등 수많은 인간관계도 잠시 스쳐가는 것이다. 잃는 것은 없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결코 그것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되돌려 주었다라고 말하라. 에픽테토스. 말을 아껴야 할 때와 꼭 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고 꼭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쓸데없는 소문을 퍼나르는 일에는 말을 아껴야 한다. 하지만 정의와 양심을 위해서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올바르지 않은 일이 자행되는 악의 현장에서의 침묵은 비겁하다. 그것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의 현장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좀 더 정의로워질 것이다. 악의 현장에서 침묵하는 자들의 존재는 흐릿한 성과 악의 경계를 더욱더 희미하게 한다. 필립 짐바르도. 혼자 있는 시간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감사하게 그 시간을 즐기되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고독이라는 친구는 항상 내 곁에 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 고요히 명상할 때, 숲길을 홀로 천천히 걸어갈 때, 슬퍼서 흐느껴 울 때, 항상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친구는 고독뿐이다. 나는 고독만큼 다정한 동반자를 결코 찾지 못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과 의견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누군가가 그 의견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의견을 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존재다. 레온 페스팅거. 현명한 욕심을 지녀야 합니다. 행복해지는 법은 욕심의 크기와 가진 것의 크기를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다. 전자는 현명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다.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다. 자꾸만 커져가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늘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가진 것이 없고 적게 원할 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좌절이 훨씬 더 크다. 에릭 호퍼.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 이유. 인간에게는 고유한 파장이 있다. 그 파장은 그의 의식과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치 꽃에서 은은하게 향기가 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파장은 잔잔하게 주변에 퍼져나간다. 삶에 대해 불안함이 있다면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그를 곁에 두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에 스며들어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사랑에는 전염성이 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삶을 사랑하게 된다. 에리 프롬. 행복하게 오래 사는 법.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는 사람을 빨리 늙게 한다. 삶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즐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좋은 것은 끌어당겨 가까이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멀리 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란 지금 가진 것과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 웃는 얼굴이다. 나쁜 것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스트레스, 욕설, 심각한 표정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자.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라. 항상 미소 지어라. 포자싱.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는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은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무언가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은 좋다. 특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평생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어떤 희망을 품었는지,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극복했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용기를 냈는지 분석해보자. 위대한 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위대해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 위인이나 그들이 어떠해야 한다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강하게 원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 낯선 것은 두렵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강렬한 욕구다. 욕구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욕구는 강할수록 좋다. 사람은 죽을 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인가를 원하고 끌어당겨야 하는 존재다.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를 두려움이 대체한다. 욕구가 죽음을 맞이하면 두려움이 태어난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고독은 내면으로의 안내자. 정신없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잠드는 일상이 이어지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생각이 외부로 향해 있으면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진짜 자아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속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들을 수 없다. 고독은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고독함 속에서 자신을 고요히 바라보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보자. 고독은 운명이 인간을 각자 자신의 내면으로 안내하려 노력하는 방법이다. 헤르만 헤세. 하루의 시작은 긍정으로 열어야 합니다. 사소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고 아무리 작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것이 행복의 법칙이다. 아침에 눈 뜨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을 충만하게 채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희망과 긍정으로 하루를 연다. 오늘 할 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고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할지 기대에 차 일어난다. 아침에 하는 사소한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달라이 라마.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몸이 처지고 기운이 없을 때 무기력함이 밀려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일부러라도 앞으로 나서자. 강의실에서 가장 앞에 앉아보고 축구 경기를 보며 큰 소리로 응원해보고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해보자.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돌이킬 수 없다. 이 순간을 온 마음으로 다해 즐기고 몰입해 보자. 그 속에서 열정과 에너지가 솟아난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공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의 요령.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감도 느끼지만 때로는 슬픔과 분개함도 느낀다.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는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여겨질 때다. 슬픔과 분개함을 느낄 때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다. 상대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사라진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눈물 흘리지 말라. 분개하지 말라. 이해하라. 스피노자. 삶은 온전히 나의 책임입니다.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인생의 하수다. 삶의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 그렇다고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중수다. 책임진다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의 고수다. 자신의 불행에 다른 이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행동이다. 에픽테토스.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짜 친구. 많은 인간관계가 이익과 계약에 풀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떤 이익을 얻는 사이가 아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친구다.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함께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거짓으로 축하하고 속으로 질투하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외면하는 건 가짜 친구다. 진짜 친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가려진다.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 주기 때문이다. 불행은 누가 진짜 친구가 아닌지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 경험한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극 배우라고 가정해보자. 100번의 연극 무대 기회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아마 100번 모두 같은 배역을 하기보다 되도록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고 싶을 것이다. 인생에서의 경험도 비슷하다. 반복되는 몇 가지 경험만 계속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은가? 어느 날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못 해본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자. 이 세상의 연극 무대가 막을 내릴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것만 후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커리 스코트. 어른이 된다는 것. 갓 태어난 아기는 어른들의 따뜻한 애정의 눈길을 독차지한다. 항상 곁에 돌봐줄 사람이 있다. 배고파 울면 바로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고 짜증나 울면 어른들이 와서 어르고 달래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다. 누군가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안기고 싶지만 누구 하나 품을 내어주지 않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어른은 누군가를 껴안아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장 로스땅. 사람은 열정이 사라졌을 때 노인이 됩니다. 열정은 잠재된 힘을 이끌어내고 힘든 일조차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 준다. 열정으로 가득 찬 상태일 때 이것이 진짜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노인이라도 열정이 가득하면 젊은이와 같고 젊은이라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과 같다. 마치 타버린 장작처럼 도무지 열정이 솟아나지 않을 때는 열정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것이다. 열정 없는 것보다 죽음이 낫다. 커트 코베인. 인생의 의미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쉰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는 꼭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네 인생의 의미다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대로 살 것인가? 자신의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찾는 것이지 누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답을 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의미라는 건 없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관계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남은 자극이다. 자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물질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듯이 의미 있는 만남은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만남을 통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시작된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 바뀐다. 카를 융. 좋은 추억은 그대로 간직합니다.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자. 그것을 떠올리면서 굳이 후회할 필요는 없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버려야 할 정신적인 습관이다. 특히 좋은 추억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후회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때 기쁨을 주었던 기억을 불쾌하고 슬픈 것으로 해석하지 말자. 한때 자신을 미소 짓게 만들었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 마라. 엠버 데커스. 마음이 어두울 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살아갈 힘을 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빛, 목소리, 미소가 떠오르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솟아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깊은 만족감을 준다.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라. 생각지도 못한 힘이 솟아날 것이다. 빅터 프랭클. 자신의 삶은 자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남이 쉽게 가는 길이 내게는 가시밭길일 수 있다. 내 삶은 내 방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충전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된다. 굳이 그들 삶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방향을 잡아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만의 방향을 따른다. 에우리피데스. 평탄한 삶이 진짜 위험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은 없다. 조금 더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험을 피하기만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한다. 충분히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나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위험이 있어도 나아간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 물러난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평탄한 삶은 사실 정말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이다. 위험이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하다. 위대한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헤로도토스. 후회 없이 살아가는 법. 어제는 이미 흘러가 버렸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훗날 또 다른 후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당신의 인생은 바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의 당신이 오늘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라.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당신의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앨런 허바드. 말투 하나가 원인이 됩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말투라고 한다. 실제로는 싸울 이유가 없는데 단지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이다. 자기 방어적인 말투는 친절하고 상냥할 수 없다. 이런 불친절한 말투는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오히려 다정한 말로 상대의 진짜 의도를 알아보려고 노력해보자. 방어적인 말투는 우리가 비난받았다고 느낄 때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투는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존 가트맨. 삶은 스스로 변해야 달라집니다. 늦잠 자던 사람이라도 군대에 가면 강제로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녁하고 나면 다시 늦잠을 잔다. 다른 사람에 의한 변화는 습관이 되기 힘들다. 자신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해야 한다. 결국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자기 자신과 꾸준한 노력뿐이다. 엘버트 앨리스. 좌절에 머무르지 말고 반등해야 합니다. 인생은 시소와 비슷하다. 한쪽에는 좌절이, 다른 한쪽에는 성공이 있다. 좌절 쪽으로 시소가 기울었다가도 바닥을 치면 다시 성공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때 주의할 것은 좌절의 밑바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발로 힘껏 땅을 밀어내야 한다.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대편의 무게로 인해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좌절이 크면 클수록 발을 힘차게 굴을 준비를 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좌절의 반대쪽에 성공이 묻혀 있다는 것을 배운다. 앤서니 라빈스. 시간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자산입니다. 시간은 각자의 자산이다. 이것을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무심히 흘러간다. 각자 정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남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시간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말이다.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기회가 아니라면 그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당신 삶의 동전이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동전을 어디에 쓸지는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당신 대신 타인이 그 동전을 써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칼 샌드버그.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다. 존중의 밑바탕은 사랑이다. 사랑하려면 있는 그대로 품어야 한다.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자신이 완벽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존재 그 자체를 품는 것이다.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다. 자기 존중은 모든 미덕의 초석이다. 존 허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삶의 큰 선물입니다. 어차피 죽어 없어질 몸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어차피 인생은 고독한 것이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죽음으로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새로운 놀이를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삶의 진실인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사랑과 우정 없이 외롭게 보내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놀이 방식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살아가고 홀로 죽는다. 오직 사랑과 우정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일시적인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손 웰스. 삶의 의미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이것이라고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우리 삶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자신이 의미 있다고 정해놓은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원하고 끌어당겨도 그것이 자신의 삶에 맞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 우리 삶에는 운명, 소명, 삶의 의미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것은 살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빅터 프랭클. 놓아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에 이별을 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 갖고 있던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로 낯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변화에 직면하면 망설인다. 왜냐하면 변화는 상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스티븐 크로스. 꿈꾸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꿈꾸는 사람은 정신활동이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앞을 내다 본다. 어떤 것을 이루려는 소망을 품은 사람은 남들과는 차이 나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전략을 고민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들은 일이 잘 되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한다.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시간의 질이 다르다.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에드거 앨런 포. 파도 타기 하듯 살아가는 것.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파도에 쓰러지면 인생은 고통일 뿐이지만 파도를 잘 타면 삶은 놀이와 같다. 시련은 삶이 주는 과제라고 생각해보자. 하나의 과제를 잘 완수하면 한 뼘 더 자라는 것이다. 어차피 평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시련의 파도는 필연적으로 닥쳐온다. 파도를 잘 활용해 파도 타기 하듯 인생을 즐기자. 시련을 활용하라.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 나를 속이는 일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거짓말은 용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나쁜 거짓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현실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자신에게 거짓말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에릭 호퍼. 행복은 이 순간에 있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다. 행복한 과거를 회상한다고 해서 현실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와 비교하면서 지금의 현실이 더 비참해질 수 있다. 행복은 미래에도 있지 않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행복은 오직 현재에 있다. 따뜻한 햇살, 아이의 웃음, 편안한 옷, 꽃향기, 산들바람. 만약 항상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파울로 코엘료.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르듯 사람도 저마다 다릅니다. 한겨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눈송이 하나하나를 확대해 보면 저마다 모양이 독특하다. 사람은 모두 눈, 코, 입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구체적인 생김새는 저마다 다르다. 인간은 모두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단순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자.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자신이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밀턴 에릭슨.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삶. 횟집 앞에 전시된 수조에는 살아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던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죽은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에 부딪히기도 하고 산소 공급기에서 나오는 물거품에 밀려 수조 속을 빙빙 돌기도 한다. 주어진 상황에만 맞게 순응하며 용기 내지 못하는 삶은 죽은 물고기와 같다.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강을 거꾸로 오르는 연어처럼 흐름을 거슬러야 한다. 용기의 반대말은 비겁함이 아니라 순응이다. 죽은 물고기조차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은가. 짐 하이타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목소리. 세상은 논리로만 살 수 없다. 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참고사항일 뿐이다. 진짜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의 목소리는 언제나 내게 가장 알맞은 것, 필요한 것을 알려준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곳을 가리킬 때가 있다. 그때는 반드시 그 작은 소리를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독재자는 내 안의 작은 목소리 뿐이다. 마하트마 간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빌린다. 음식, 물, 공기, 햇빛 등 자연이 준 것뿐 아니라 집, 자동차, 옷 등 다른 사람이 만든 것까지 빌린다. 완전한 소유는 없다. 가족과 친구 등 수많은 인간관계도 잠시 스쳐가는 것이다. 잃는 것은 없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결코 그것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되돌려 주었다라고 말하라. 에픽테토스. 말을 아껴야 할 때와 꼭 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고 꼭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쓸데없는 소문을 퍼나르는 일에는 말을 아껴야 한다. 하지만 정의와 양심을 위해서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올바르지 않은 일이 자행되는 악의 현장에서의 침묵은 비겁하다.
그것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의 현장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좀 더 정의로워질 것이다. 악의 현장에서 침묵하는 자들의 존재는 흐릿한 선과 악의 경계를 더욱더 희미하게 한다. 필립 짐바르도. 혼자 있는 시간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감사하게 그 시간을 즐기되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고독이라는 친구는 항상 내 곁에 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 고요히 명상할 때, 숲길을 홀로 천천히 걸어갈 때, 슬퍼서 흐느껴 울 때, 항상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친구는 고독뿐이다. 나는 고독만큼 다정한 동반자를 결코 찾지 못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과 의견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누군가가 그 의견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의견을 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존재다. 레온 페스팅거. 현명한 욕심을 지녀야 합니다. 행복해지는 법은 욕심의 크기와 가진 것의 크기를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다. 전자는 현명한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다.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다. 자꾸만 커져가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늘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가진 것이 없고 적게 원할 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좌절이 훨씬 더 크다. 에릭 호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